건축 법규 요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 법규의 한계라고 쓰시는 게 더 좋아요. 오케이. 자, 빌딩의 코드가 규범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규범이고 법규예요. 무슨 말이야?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지셔야 돼요. 이런 거. 건물 지을 때는 이런 규칙을 준수해서 지어주세요. 그래야지 지진이 안 무너져요. 뭐 이런 게 건물 법규가 되는데 얘는 줄여준다. reduce가 줄이다야. 줄일 수 있습니다. adverse 이게 역효과라는 뜻입니다. 이 역효과라는 게 뭐죠? 해로운 효과죠. 이해하셨죠? hazard 이게 자연재해를 뜻해요. 아, 죄송합니다. 위험 요소. 위험 요소들의 해로운 효과를 줄여줄 수 있어요라고 처음에 이제 건물 규범이나 법칙들의 좋은 점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위험이 닥쳤을 때 홍수, 지진 이런 게 위험이야. 얘가 닥쳤을 때 해로운 효과를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리케인 클립. 우리나라는 허리케인이 뭔지 잘 모르겠죠. 태풍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태풍이 허리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태풍. 동아시아는 태풍.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사이클론. 태풍의 이름이 그래요. 동남아시아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래요. 여기 일본, 중국, 우리나라 이쪽은 태풍. 미국은 허리케인. 호주는 태풍 이름이 윌리. 희한하죠? 자, 그렇게 불립니다. 허리케인이 태풍인데 태풍이 불어오면 바람이 세잖아. 그러니까 지붕이 막 날아가 얘네들은. 우리는 살이 많죠.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집에 있는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바람은 아니었어 사실은. 해안가 말고. 해안가는 그냥 들이닥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산간 지역이라든지 이 도시에 있는 여기 빌라에 지붕 날아가고 그런 거 본 적 없죠. 태풍 불어도. 네. 허리케인 클립이 뭐냐면 태풍이 불어닥쳤을 때 우리 클립이 집게잖아, 집게. 그치? 지붕을 건물에다가 찝어주는 집게를 허리케인 클립이야. 대형 클립이 겁나 크고 이따가 클립을 딱 이렇게 해놓는 거야. 왜? 지붕이 분리되는 것을 막아줘. prevent가 막다, 예방하다라는 뜻이고 이거 관용어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prevent A from ing. 이게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이런 뜻이에요. 예방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prevent 대신에 stop을 써도 되고요. keep을 써도요. 의미는 똑같아져요. keep A from ing, stop A from ing. A가 뭐 하는 것을 막다. detach라는 것은 이탈하다, 떨어지다는 뜻이야. 오케이? 무엇으로부터? 빌딩으로부터 지붕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어요. 됐죠? During the high winds가 뭐예요? 빠른 바람이지. 엄청난 바람. 어떤 바람일까요? 지나가는 열대의 사이클론. 자, 봐. 허리케인이라 그랬다가 사이클론이라 그랬다가 다 태풍의 이름이라고. 알았죠? 그리고 does rain damage를 예방해 줍니다만 지금 야기한다가 되면 안 되죠. 이게 야기하다입니다. 야기하다가 뭐야? 야기하는 게 뭐야? 처음 들어본다고요? 어떤 것을 일으키다, 발생시킨다. 그게 야기하다. 이해하셨어? 너처럼 예쁜 애는 남자아이들끼리의 싸움을 야기한다. 뭐 그런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자, 아무튼 간에 지나가는 열대의 태풍, 오케이? 이것에 아주 커다란 빠른 바람, 강한 바람이라고 보세요. 강한 바람 동안 건물로부터 지붕이 떨어지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뭐가? 클립. 됐죠? 오케이. 그리고 레인 데미지를 막아줍니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비 때문에 내리는 데미지를 야기하면 안 되죠. 지붕이 날아가면 어떻게 돼? 비가 그냥 건물로 들이닥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 때문에 데미지를 막아준다. 그래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 however 이게 뭔 뜻이야? however 뭐예요? however도 모르면 진짜 심각해요. 그러나 however 그러나 자 단어는 닥치는 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진짜로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다 외워야 돼. 알았지? 너는 나와 있는 단어 하나하나 토시도 빠짐없이 싹 다 외우세요. As with engineered structures. 이게 engineered가 뭐냐? 공학이 적용된 공학적 구조물. 이게 공학적 구조물입니다. 그냥 건물들이라고 하세요. 공학적 구조물은요, 건축 공학이 적용된 건물. 이게 공학적 구조물이거든. As with은 뭐뭐에서처럼 그런 의미야. 써 빨리. 에서처럼. 공학적 구조물에서처럼. 자, 마찬가지로 뭐뭐에서처럼. 아이고. 무언과 마찬가지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학적 구조물과 마찬가지로 빌딩 법규들은 리미테이션이 한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에서는 빌딩의 법규 좋은데 한계가 있어 이런 얘기죠. 맞죠? 오케이. 자, 위에서 빌딩 규범들은 위험에서의 해로운 효과를 줄여준다 그랬어. 그 얘가 허리케인 크리 집게가 있었어. 지붕이 날아가는 걸 막아줘. 근데 한계가 있어. 이해하셨죠? 그래 여러분 이해하셨어? 갑니다. 자, it was reported that 하면은요 뭐라고 보고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대절이 진주어, 이시 가주어입니다. 얘가 진주어입니다. It was reported that 뭐라고 보고되었을까? 이게 wake라는 것은 허리케인 앤드류가 이게 지나간 후 이렇게 해석하세요 그냥. 그러니까 쉽게 갑시다. 허리케인 이름이 앤드류야. 우리나라는 개미, 태풍 개미가 제일 심각한 피해를 끼쳤던 태풍이거든요. 태풍의 이름이 붙어요. 나라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풍 개미가 전 세계적으로 태풍 개미였어. 이해하셨죠? 우리나라에도 허리케인 앤드류 하면 태풍 앤드류예요. 아셨죠? 대륙별로 태풍의 이름을 붙이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자, 아무튼 갑니다. 자, 이 앤드류, 태풍 앤드류가 지나간 다음에 이 태풍 앤드류가 강타했어요. 강타했다가 뭐예요? 강하게 때렸다. 자, 어디를? 사우스 플로리다. 남쪽 플로리다를 1992년에 강타한 거예요. 태풍 앤드류가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을 확 휩쓰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강타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공무원들은 official 하면은 공직자들, 공무원들을 뜻해. 써야지. 써야지. 썼어? 자, 내가 쓰라고 얘기. 모르면 쓰세요. 모르면 다 써. 자, 이 공직자들, 관료들, 공직자들, 공무원들이 대통령도 공무원이거든요. 깨달았다. 대절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strict는 엄격한이라는 뜻이고 엄격한 건물의 법규들이 막아주지 못하더라. 심각한 데미지를. 와우. 됐죠? 건물 법규를 만들었지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셨어? 태풍 앤드류가 닥쳤을 때 얘가요 사우스 플로리다를 강타했단 말이야. 완전 다 뽀개버린 거거든. 이때 공직자들이 깨달았죠. 야, 엄격한 빌딩 법규만 가지고는 심각한 데미지를 예방할 수 없구나. 됐죠? 이해하셨죠? 지금 내용이 뭐라고요? 뭐에 관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태풍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허리케인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글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얘가 한계가 있어. 얘는 데미지를 막아주지만 두 단어예요. 얘가 데미지를 막아주지만 얘가 한계가 있어. 그게 뭐야? 글 전체 핵심 소재가 뭐였어? 보고 대답해봐. 아니. 그렇지. 야, 넌 자연재해가 이 자식아 데미지를 막아주는 자연재해는 데미지야. 건축의 법규 이게 소재인 거예요.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중심 소재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습니까?
너 아까 뭐 태풍이라고 그러고 난리 났었어. 자, 그럼 뭐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 뭐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물. 한계라는 단어를 찾아봐. 뭐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한계 어디 있어? 한계. 몇 번 문장에 있어? 3번? 그럼 뭐가 한계가 있대? 예를 들어,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어머, 자, 허리케인 클립이 뭐라 그랬어? 이거 건물. 건물에 태풍 때문에 뭐 하는 그 집게 같은 거. 네. 얘가 뭐 하다 그랬어? 예방해서. 막아줘. 뭘 막아줘? 몸을 할 거. 아니, 잠깐만. 이 단어를 해석을 해야죠. 루프가 뭐야? 루프. 지붕. 지붕이 뭐 하는 걸? 따라갈 것은. 분리되는 거. 자, 여기 보세요. 해석이 돼 있어요. 지붕이 건물에서 분리되는 걸 방지한다. 해설 다 나와 있고 단어에도 있습니다. 맞죠?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소리 내는 겁니다. 아셨죠? 네. 어디에서 분리돼요? 아이씨, 어디에서? 헐, 왜 이래? 어디에서 분리돼? 빌딩 뭐였어? 건물. 언제? 강한 바람, 동안. during 동안이 동안. 강한 바람, 동안. 그쵸? 네. 어떤 바람이? 지나가는 열대 태풍. 네. 열대, 트로피컬, 열대의. 그쵸? 열대의 태풍. 그리고 비의 데미지를 막아줘요. 예방한다. 그쵸? 하지만 빌딩 코드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빌딩 코드 되게 좋지만 얘가 다 막아주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어. 됐죠? 계속 갑니다. 자, 허리케인 앤드류가 지나갔을 때 얘는 사우트 플로리다를 강타했었는데, 그지? 맞아? 공무원들이 뭘 realize, 깨달았다. 뭘 깨달았을까요? 엄격한 빌딩 코드가 뭐라고? 이거 지붕. 아니. 생각해내. 빌딩 코드가 뭐였어? 코드가 뭐였어요? 건물. 빌딩은? 건물. 얘는? 코딩. 코드가 뭐야? 우리 지금 중심 소재가 뭐라 그랬어? 법규. 그렇지. 건물, 법규. 됐어? 네. 건물, 법규. 엄격한 건물, 법규. 이것만 가지고는 심각한 데미지 입는다든지 손상. 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없다. 됐죠? 자, 게다가 earthquake, 이게 뭐야? earthquake. 이게 지진이에요. 단어 잘 들어있나요? 공부하는 시간을 내셔야 돼요. 놀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엄마 아빠한테 시달릴 것 같아. 너 집에 가면 놀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해. 있잖아. 잔소리 듣고 그럴 것 같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earthquake이 지진이에요. 지진 코드 또 나왔어. 뭐였어? 코드. 법규들이 지진 법규들. 그러니까 지진에 대비해서 이렇게 지으세요라는 그 법칙. 그게 법규야. 법규가 법칙이야. 얘네들은요 전형적으로 designed, typically가 전형적으로예요. 전형적으로 디자인 돼 있습니다. 디자인 됐다라는 건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옷을 디자인한다도 디자인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디자인하다하고 만들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옷은 디자인하는 거고 건물은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designed, 자, 만들어졌다, 고안되었다, 만들어졌다. 왜 만들어졌죠? prevent 또 나왔어. prevent A from ing. 아까 뭐였죠? A가 ing 하는 것을 prevent 뭐였지? 예방하다, 막다. 그러니까 빌딩이 collapse 무너지는 거야. 야, 지진 나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게 collapse야. 네. 이해하셨어? 써야지. 지진이 무너지는 거 붕괴된다 그러죠 우리. 어머 제발 이러지 마.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다. 붕괴되는 것을 예방한다, 막는다. 이거 두 번이나 나왔죠. prevent A from ing 맞죠? 오케이. Not to maintain structural integrity of the building and ensure habitability after a large earthquake. 잘 들어주세요. 자,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됐지요? 그러나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지? 뭘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즉 건물입니다. 건물의 구조물의 온전함. of the building. 그럼 이거는 구조물 건물의가 아니라 미안해. 구조적인 형용사로 보셔야 돼. 여기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의 구조적인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됐죠? 그리고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오케이. 만들어졌어요. insure가 보장하다입니다. 보장하다. 뭘 보장한다? habitability, 거주성. 거주성이라는 것은 거주 적합성. 거주 적합성이 뭐냐면 어딘가에 거주하는 것이 적합하냐 아니냐 이거거든요. After a large earthquake, 엄청난 지진이 있고 나서 지진 후에 아주 커다란 지진 후에 됐죠? 거주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지진 코드야. 지진 규범. 얘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건물의 온전한 구조적인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 그치? 무너지는 건 막을 수 있으나 옆으로 이게 떨어져 나가고 깨지고 하는 것들은 막아낼 수가 없었어. 건물의 구조적 온전함이 뭐죠? 원래 상태 그대로. 그치? 원래 상태 그대로를 유지하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어. 그리고 커다란 지진 후에도 우리가 거기에 살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고 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 그냥 무너지는 것만 막아줬다는 거예요. 건물이 무너지는 것만 막아준 거예요. 됐죠? 무너지면 어떻게 돼? 다 죽죠. 그치? 무너지지만 않으면 우리 살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지진이 있고 나서 그 안에 다시 들어가서 살려면 살 수가 있겠어? 못 사는 거야. 금이 막 가 있고 다 깨져 있고 건물이 기울어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지진 법규들은 빌딩이 무너지는 걸 막아줬어요. 하지만 건물이 구조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어. 그리고 사람들이 커다란 지진이 있고 나서 거기에 살 수 있는 거주 적합성. 거주 적합성이 뭐냐면 거주가 뭐야? 어디 사는 거지. 적합성은 적당한 거지.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보장해 주지 못했어.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됐지? 자, 지금 우리는 빌딩 코드의 한계 얘기하고 있어. 맞아? 이해하셨어? 자, 가보자. 자, 이러한 정책, this policy가 뭐냐면 빌딩 코드를 this policy라 그래요. 이게 정책이거든요. 얘는 결국 뭘 나타내냐면 건물 거시기 뭡니까? 그 건물 법규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법규들을 뜻하는데 얘가요 인간의 생존율 레이트가 비율 서바이벌의 생존이에요. 지진에서의 인간의 생존율은 높여줍니다. 안 죽는다니까. 건물이 무너지지만 않으면 살 수 있어 우리. 그지? 근데 지진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서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거야. 왜? 건물이 기울어져 있고 다 금이가 있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들어가서 살 수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생존율은 높여줬어. 그쵸? 하지만 less, 덜, 적게, 더 적게 효과적인 것이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충격. 경제적 영향이나 경제적인 충격을 줄이는 데는 덜 효과적이었어. 왜 경제적인 충격이 컸을까? 경제적인 충격이 뭘까? 돈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건 전부 경제적인 거야. 무너지면 다시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고, 사람들이 살 곳을 다시 만들어줘야 되고, 맞지? 그러니까 돈이 추가로 막 들어가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영향을 줄이지는 못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사람이 살 수 있는 것만 그러니까. 그죠? 생존율만 높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그죠? 지진이 나고 나면, 그지? 그리고 건물의 구조가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나면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갔다. 경제적인 영향력은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 쓰세요. 엄청나게 비용이 들어갔다. 경제적인 영향이라는 건 엄청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Furthermore, 게다가 빌딩 법규들은요. 이 단어 까먹으면 안 돼요. offspring, 이게 자손이란 뜻입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서 생겨난 거, 산물, 무엇의 산물이란 뜻이야. offspring 잘 들어.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나의 형제가 있고, 이게 다 offspring, 자손이야. 형제, 자매, 아들, 딸, 이해하셨죠? 자손이야. 그런데 얘가 건물이니까 산물, 생산물, 부산물 이란 뜻이야. 만들어진 놈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빌딩 법규들은 산물이다. 만들어진 녀석이라는 거예요. 무엇의 산물이다? 공공정책. 공공정책의 산물이다. 공공정책의 산물이다. 그리고 공공정책이 뭐냐면요. 일반 대중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 공공정책이야. 이해하셨죠? 공공정책,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이 공공정책에서 만들어진 거. 보행자를 지켜라.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노인 쉼터 같은 거. 됐죠? 여름에 뜨거울 때 은행에 들어가서 찬바람 쐬면서 쉴 수 있는 거. 눈치 안 봐도 돼요, 이제는. 옛날에는 눈치 줬어요. 나가라고. 요즘은 들어가서 더울 때는 잠깐 쉴 수 있어요. 은행이나 이런 데 가서. 공공정책입니다. 의료보험제도 공공정책이에요. 이해하셨죠? 암에 걸린 사람은 나라에서 95%의 병원비를 지원해줘요. 그런 게 공공정책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내가 지금 의료보험료를 내 부모님이 내고 계시거든? 내고 계실 거야. 그런데 내가 늙었을 때 나 간병비, 요양비 이런 것들이 내가 내는 보험료에 들어가 있어. 이런 게 공공정책 같은 거. 이해하셨죠? 아무튼 공공정책의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얘가요. 공공정책이 뭐라 그랬어?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러한 정책, 그런데 공공정책은 굉장히 vulnerable, 취약한 이란 뜻이에요. 취약해요. inequality라는 것은 불공정, 불평등이에요. 자, 공공정책은 참 좋은데 불평등한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해. 쉽게 말하면 불공정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의료보험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어. 가난해서. 그런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병원비 100% 다 내고 다녀야 돼요. 이해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그렇죠?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풍기 틀고 사는 거예요. 더운데. 그러니까 공공정책은 불공정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서 불평등이라는 것이 되게 취약한 정책이다. 이해하셨죠? 오케이? 근데 어느 부분에서 적용에 있어서 애플리케이션이 적용이야, 적용.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 앱, 그것도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적용이란 단어예요. 됐죠? 그 다음에 breath,
of society. 이게 사회 전반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한글 해석을 읽고 줄거리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았지? 사회 전반을 가로질러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전체적으로라는 의미예요. 됐죠? 자, 공공정책의 산물이 바로 빌딩 코드인데, 건물 법규인데, 얘는요 불평등에 굉장히 취약해요. 불평등할 수 있어. 그지? 없는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튼튼한 집에서 못 사는 거야. 이해하셨죠? 허리케인 클립이 있는 집에서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지붕 날아가 막 그냥. 이해하셨죠? 그런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be ignored. ignore가 원래 무시하다거든. 이게 무시하답니다. 근데 be ignored는 무시된다라는 거예요. 수동태라 그래요, 이걸. 무시된다. 그리고 not enforced, 또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선생님이 줄거리를 한 번만 정리를 좀 해주면, 건물 법규는 데미지를 막아주는 효과는 있긴 하지만 한계가 많지. 불공정 문제도 있고, 그쵸? 건물의 온전함도 지켜주지 못하고 그냥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확률만 높여주고, 그쵸? 이해하셨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리미트, 한계, 건물 법규의 한계, 그죠? 리미트, 한계, 리미테이션, 한계, 똑같은 뜻이야. 알았지? 여기 나와 있는 이 새끼, limitations, 한계, 리미트, 한계, 똑같은 뜻이야. 건물 법규의 한계, 이게 답인 거예요.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서, 영향을 reduce가 줄이다잖아. 줄이는 데 있어서의 한계. 자연재난, disaster가 재난, 재앙이에요. 재해예요. 자연재해, 자연재난의 영향을 줄이는 데 있어서 건물 법규의 한계, 이겁니다. 됐죠? 요거고. 자, this policy 쓰세요. 일반적으로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지진법. 적으로 윤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극복하기 위해서 네가 단어 외우고 해석 연습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너 나랑 약속해야 돼. 아빠한테 이럴 거야, 안 그러면. 자, 아버님 잘생기셨구만. 아버지한테 이럴 거야. 키도 크시고 아주 훈남이시더만. 아버님 윤아 공부 안 하고 일러버리면 어떻게 돼? 쫓겨나지. 쫓아내진 않으실 거예요. 공부 못해도 됩니다.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건 노력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도 공부는 잘 못했지만 대학 4년제 학년 영상 공모전 안 써도 돼요. 이건 되게 쉬워요. 잘 봐. 일치하는 거예요. 됐죠? 제목 안 봐도 됩니다. 이거는요, 실제 문제 풀이할 때는요, 5번 읽고 비교, 내려와서 4번 읽고 비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서 수상작, 단어가 문제겠다, 그지? 수상작은 12월 5일에 주최기관 동영상 채널에서 공개됩니다. 자, 보세요. 수상작 위닝 비디오겠죠. 위닝, 이게 승리잖아. 승리. win, you win, 네가 이겼어. 그죠? win, 승리. 그러면 대회에서 승리한 걸 우리가 수상 비디오죠. 수상 비디오는 쇼케이스, 상영되다, 별표. 채널에서 공개된다, 상영된다. 공개되다, 상영되다, 이거예요. 이걸 보통 쇼케이스 한다 그러죠. 오케이? 그게 뭐 같아요? 공개되는 거예요. 유나가 아이돌로 데뷔해서 쇼케이스를 였다 그럴 때, 오케이? 공개한 거거든요. 그룹 이름 뭐로 할까? 노유나와 횡설수설, 뭐 우왕좌왕 이런 걸로 할 거야. 아무튼 간에, 너 데뷔해요? 아이돌 할 거예요? 알겠어. 쇼케이스는 공개하는 거야. 선생님이 데뷔한다고 치자, 아이돌. 오케이? 왜 웃어? 그럴 수도 있지. 자, 그럴 때 쇼케이스 공개. 아이돌 그룹 공개. 알았냐? 자, 그래서 위닝 비디오는 공개돼요. 비디오 채널, 비디오 채널에서. 맞죠? 언제? 디셈버 12월. 디셈버 12월 몰랐지. 디셈버 12월. 노벰버 몇 월?
오케이. 그럼 12월 15일에 비디오 채널에서 공개돼요. 어때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 10초 만에 풀 수 있는 거. 네. 아니, 그러니까 실제 모의고사에서 이런 식으로 5번 읽고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요, 내용 일치입니다. 일치. 문제 잘 읽어야 돼. 왜? 일치하지 않는 도 있어. 아셨죠?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럼 앞에서부터 쭉 볼게. 이제 일단 위닝이 뭐예요? 수상 비디오. 맞죠? be showcased 공개된다. 비디오 채널에서 12월 15일에. 맞지요? 자, 올라가서 볼게요. youth, 청소년. 비디오 컨테스트 대회. 뭐에 관한? on, 이게 about라 그래서 무엇에 대한이에요. cultural, 문화적. diversity,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청소년 비디오 컨테스트. 됐죠? 문화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 사람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저기 뭐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 이해하셨죠? 이것에 대한 비디오 대회래요. 자, 컨테스트가 뭐였어? 대회. 테마 들어와서 테마가 주제거든요. 그래서 대회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자, celebrating 기념하기, cultural diversity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기, through 무엇을 통해, 렌즈를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기 이겁니다. 됐죠? 그냥 렌즈라는 것이 뭐냐면 이름이야, 이름. 컨택트 렌즈 같은 게 아니야. LAS라는 그 이름의 이름. 이걸 통해서, 통해서 문화적 다양성, 다이버시티, 다양성, 안 쓰네, 다양성. 뭘 무조건 쓰는 거야. 문화적 다양성 기념하기. 계속 갑니다. 자, eligibility 별표 치셔야 됩니다. 이게 자격인가 그래요. 없네? 이런 안 나왔네? 여기 있다. 자격. 그럼 보세요. 자격이란 뜻이죠. Open to all youth. 모든 청소년, 젊은이들, 청소년에게 자격이 열려 있어. Open, 열려 있어. 그쵸? 몇 살? 13살부터 18살.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13살에서 18살 나이를 먹은 모든 아이들에게 open, 열려 있어요. 됐죠? 자, 이 글은 뭐에 관한 글이라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비디오 컨테스트. 그거 까먹으면 안 되지? 그치? 예. 자, 비디오 submission이 뭐냐? 제출. submission은 요게 동사예요. 제출하답니다. 영상 강의를 계속 들여다보세요. 지난번 영상도 보셔야 되고 계속 보셔야 돼요. 알았지? 자, 제출 요구 조건이란 뜻이에요. requirements 소리내서 읽어보고 해석하라 그랬다. 조용히 공부하지 마. 절대로. 영어는 그렇게 공부하면 큰일 나. 알겠냐? 오케이? 너 대학 들어가면 English conversation 대화라는 수업도 있어. 외국인 교수님이 Hey, what do you think about? 어쩌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러면 F 하죠. failure. 실패.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 창피해도 쑥스러워도 어색해도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딱 보면서 뭐였더라? 영선님 뭐라고 하셨는데 생각하면서 계속 중얼. 빌딩 코드 뭐라고? 건물. 그렇지. 프리벤트 뭐라고? 프리벤트. 그렇지. 중얼 됐을 때 효과야 그게. 알겠어? 따라 읽어봐. submit 제출하다. submission
제출 명사형이야 명사형. 얘 명사. 자 제출 요구 조건. 자 비디오는요 should be 3 to 5 minutes. minute이 뭐야 minute? 분.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기인이란 뜻이야. 그럼 이건 무슨 뜻이겠어? 비디오가 어때야 된대? 5분 정도 길이가 돼야 된다. 됐죠? 두 번째, 맥시멈 파일 사이즈가 500MB. 이게 메가바이트 뭔지 알죠? 컴퓨터에 있는 그거. 컴퓨터 안 해요? 어? 게임 안 해요? 컴퓨터를 아예 켜보지도 않았어요? 너 이건 칠 줄 알아요? 아우! 자, 좋아요. 메가바이트는 파일의 그냥 크기일 뿐입니다. 크기. 그러니까 맥시멈이 최대 파일 크기. 최대 파일이 뭔 줄 알죠? 파일. 문서 한글 저장하면 그게 하나의 파일이고. 그죠? 사진, 영상. 너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영상이 저장되는 걔도 파일이야. 영상 파일. 그 영상 파일의 크기가 이거를 넘어가면 안 돼. 최대 크기 500MB. 맥시멈 최대. 선생님 최대 파일 크기가 얼마라고? 500MB. 자 언어는요. language 언어입니다. 언어는 English가 뭐예요? English. 영어. 그리고 English subtitle 이게 자막이에요. 자막. 언어는 영어 아니면 영어 자막을 깔아도 돼. 우리말로 막 짓고 이래도 돼. 다만 밑에 영어로 자막만 깔아줘야 돼. 안녕 반가워 이걸 여기 Hi nice to meet you 깔아라면 돼. 우리말로 해도 좋으니까 영어 자막을 깔든 아니면 아예 영어로 하든. 됐지? 자 비디오의 길이 몇 분? 비디오 파일 최대 크기는? 500MB. 500만 원? 자, 랭귀지 뭐라고? 언어는 뭐라고? 아니면 무슨 자막? 오케이 갑니다. 자 정신없죠? 1대1 수업하니까 아주 신나죠? 그죠? 자 서브미션 제출. 데드라인이 뭐예요? 마감 날짜. 제출 마감일.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이 아까 위에서는 적용이었어. 적용. 근데 이번에는 신청서 쓰세요.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가 지원하다, 적용하다, 신청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얘가 동사예요. 지원하다, 적용하다, 신청하다. 이것의 명사형이니까 지원, 적용, 신청 다 되는 거야. 이것의 명사형이 application. 그러니 명사는 신청서, 신청, 적용, 지원 다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신청서와 비디오는 반드시 여기 보세요. 이걸 비동사라고 그러죠. 비동사. be submitted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수동태라 그래요. 그래서 신청서와 비디오는 제출되어야 한다. 오케이. 언제까지? November 몇 월? 30일까지. 됐죠? 11월 30일까지 제출해라. 괜찮아요? How to submit. 어떻게 제출할래? 이겁니다. 자, send. 보내라. 이런 뜻이야. 이메일을 보내봤으면 알 텐데. send 버튼 누르면은 메시지 보낼 때 딱 보내기 버튼. 그게 send. 보내기. 보내라. 너의 완성된, 그게 completed야. 완성된 신청서를, 신청 폼, 서류. 오케이. 신청 서류. 그냥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써도 되고, 애플리케이션 폼까지 써도 된단 말이야. 신청서. 여기 요거 신청서였잖아. 이렇게 써도 신청서야. 신청서를 보내세요. along with 무엇과 함께. 뭐랑 함께? 당신의 비디오와 함께 신청서를 보내세요. 어디로?
youth video contest 골뱅이 diversity.org 이게 메일 주소죠? 요런 걸 이메일 주소라고 해요. 이메일 주소는 있어요? 모르겠어요. 야,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보셔야 돼. 골뱅이 이거 들어가 메일 주소예요. 알았죠? 일로 보내라는 얘기지. 자, 다시요. 보내라. 완성된 신청서를 뭐와 함께 보내라? 비디오와 함께 보내라. 어디로? 요 주소로. 그러면 자, 지원 방법은 현장에 가서 지원 접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 접수예요? 인터넷으로 메일 접수. 이해하시겠지? 가가지고 여기 있어야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인터넷으로 메일을 접수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download가 뭐예요? download. 받는 거야. 내려받는 거야. 내려받는 거. 당신은 내려받는 거야. 다운로드는 내가 자료를 내려받는 거야. 그럼 업로드는 뭐야? 내 자료를 올리는 거야. 다운로드 자료 받기, 업로드 자료 올리기. 다운로드 자료 내려받기. 그러니까 신청서를 어디서 내려받게 할 수 있다? 어디에서? 이게 뭐야? 웹사이트에서.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www.capturingdiversity.org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오케이. www 이거는 인터넷 사이트 주소. 인터넷에 이렇게 딱 컴퓨터 켜놓고 친단 말이야. 이렇게. www.naver.com 하면 네이버 창에 딱 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신청서 어디서 다운로드 받아? 여기서. 얘를 보내는 방법은 일로, 이메일로. 뭐랑 뭐를 보내야 돼? 신청서와 비디오를 같이 보내야 돼. 내용이 진짜 나오니까. 아셨죠? 오케이. 노트, 주의사항이란 뜻이에요. 주의. 패널 오브 저지스 쓰세요. 심사위원들. 이게 심사위원들이에요. 심사위원들 will evaluate 평가할 것이다. evaluate 평가하다. 읽으셔야 돼. 따라 읽어봐. evalu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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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ght는 eat 먹다의 과거. eat. 그래서 evaluate. 평가하다. submission 아까 제출품을 평가한다야. 제출된 작품이 submissions예요. 오케이. 얘를 자 based on 쓰세요. 무엇을 기반으로 평가한대요. creativity 창의성, relevance 관련성, 적합성이란 뜻이야. relevance 관련성, 뭐에 대한 관련성? to the theme 주제에 대한 관련성. 그리고 production quality 어떤 생산 작품의 질. production은 생산품, 작품의 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창의성, 관련성, 주제와의 관련성, 그리고 품질. 네가 만든 비디오가 얼마나 창의적이냐? 그리고 주제가 뭐였죠? 문화적 다양성을 기념하기였어. 그죠? 문화적 다양성 기념하기랑 얼마나 관련이 있냐? 그리고 네가 만든 비디오의 질은 어떠냐?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상작은 공개될 것이다. 이때 됐죠? 와. 자, 그래서 completed 이게 완료된, 완성된이란 뜻이고요. 그다음 평가 기준을 찾아서 우리말로 써보시면 창의성, 주제와의 관련성, 작품의 우수함 써보셔야 돼요. 자, 2개밖에 안 나갔어요. 2개밖에 안 나갔지만 네가 확실하게 복습을 좀 해줘야지 기억에 남는겨. 알겠지?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이지? 네. 이거 도표. 자, 보세요. 국가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카본 이게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emissions 이게 배출이에요.
most polluting, 되게 오염을 심하게 시키는 나라들. 오염시키는 나라들을 뜻합니다. 되게 큰 나라들이죠. 중국, 미국, 인도, 재팬, 러시아, 일본, 인도네시아.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 나라들인데요. 얘네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래요. 월드와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2010년과 2022년 이거예요. 됐죠? 이거는 그냥 몇 톤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중국 보세요. 중국. 2010년에는 이만큼, 2022년에는 이만큼.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인도. 인도는요, 와, 2010년에는 얼마 없었는데 2020년에 엄청 늘었고, 러시아는 비슷비슷하고, 일본은 오히려 줄었고요. 맞지요?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입니다.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 맞죠? 이것도 5번부터 보셔야 돼요. 5번 보세요.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증가시켰다. 그들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에서 2022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켰어요. 맞죠? 반면에 러시아와 일본의 탄소 배출량은요, 감소했다. 같은 same period가 기간입니다. 같은 기간, during은 뭐뭐 동안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increase는 증가시켰다. 오케이, increase 증가시키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켰어. 2010년에서 2022년까지. 반면에 뭐 하는 동안에, 반면에 while, 반면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요거 뭐뭐 하는 동안에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면에예요. 러시아와 일본의 배출, 에미션이 감소한 반면에 똑같은 기간. 그러면 올라가서 표를 보자. 우리 기억을 해야 돼.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2010년에서 2022년 탄소 배출량이 늘었습니까? 인도와 인디아. 인도는 2010년에서 2022년에 배출량이 늘었죠? 늘었죠? 네. 그쵸? 인도네시아는요? 늘었죠? 맞습니까? 늘었네요. 그쵸? 반면에 러시아와 일본의 탄소 배출량은 감소했어. 러시아 탄소 배출량 감소했어요. 33에서 50이 감소야 늘어난 거야? 늘어났어요. 일본은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러시아와 일본이 모두 감소했다 그랬기 때문에 얘가 틀린 겁니다. 틀렸죠? 러시아는 증가, 일본은 감소. 이해하셨나? 단어 기억하세요. 증가하다, 증가시켰다. 탄소 배출, 감소했다. 됐지요? 똑같은 기간 동안 오케이. 자, 올라가서 가볍게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그래프는 이 어버브는요, 위의란 뜻이에요. 위의 그래프는 됐죠? show, 보여준다. 이게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보여주다. 원래 show는 그냥 show야. show, 무슨 show 하잖아. 차력 show 하잖아. 그죠? show예요. 그런데 동사로 쓰이면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요, 가장 오염시키는 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2010년, 2022년, 즉 글의 제목하고 똑같은 내용 집어넣은 거예요. 201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오염시키는 나라에, 가장 오염 많이 시키는 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여줘요. 됐죠? 자, 이 6개 나라의 랭킹 순위. 됐죠? 랭킹 1등, 2등, 3등, 4등 랭킹. 이 순위는 뭐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순위. 자,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게 이산화탄소야. 한번 읽어봐. 카본 다이옥사이드 에미션. 이산화탄소 배출 랭킹.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Did not change.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낫이 들어갔다. 낫이 들어가면 뭔 뜻이야? 낫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바뀌지 않았다. 2010년에서 2022년에 순위 안 바뀌었는지 보세요. 이야, 중국은 여전히 1등, 미국이 2등, 그 다음에 인도가 3등, 러시아 4등, 일본이 5등, 인도네시아 6등. 순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위에 거 밑에 거 둘 다 확인해야 돼요. 순위 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은요, 더 하이에스트, 이걸 최상급이라 그래서 최상급, 얘는 가장 높은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가장 높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에미터, 배출자 또는 배출하는 나라 이렇게 되겠죠. In both years, both라는 것은 두 years는 해, 즉 2010년과 2022년 이 두 해에 가장 높은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가 중국이었어요. 맞아요? 2010년, 2022년에 두 해에 가장 높은 국가 중국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significant, 상당한 with a significant increase, 증가가 있었습니다. 됐죠? 배출에서의 탄소 배출에서의 증가가 있었어요. 2022년에 엄청난 증가가 있었어요. 중국 보세요. 2022년에 엄청나게 증가했나요? 네. 어마무시하지, 그지? 이거죠, 장난 아니야. 이건 거의 미국의 두 배야. 얘네들 없어져야 되는 나라. 엄청나게 오염을 시키는 나라. 그쵸? 두 배가 됐어요. 그 다음에 쉼표디 releasing, 이게 배출하다에서 왔어요. 배출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11397 밀리언 메트릭 톤을 배출했다. releasing, 배출하면서. 됐죠? 그러면 위에 가서 볼까? 11397 맞아요? 숫자 보세요. 네가 책에 나와 있는 11397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2022년 차이나의 카본 다이옥사이드 emissions, 이산화탄소 배출은 were greater, 더 컸다. 비교급이라 그래요. 그래서 than을 써야 돼요. 비교급 뒤에 than 씁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이런 뜻이야. than은 무엇보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이해하셨죠? 자, 중국의 탄소 배출은요, 무엇보다 더 컸냐면 combined, 결합된, 즉 합친이란 뜻이야. 탄소 배출량 어느 나라예요? 미국과 인도와 러시아의 결합된 탄소 배출량. 미국, 인도, 러시아의 결합된 탄소 배출량보다 더 컸다.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은 훨씬 더 컸어요. 결합된 탄소 배출량보다 미국과 인도와 러시아에. 그럼 보세요. 2022년이거든요. 2022년 11397 여기 보세요. 이거는 얘와 얘를 합친 것보다 큰가요? 요 11397 2830 1652 어떤 게 더 커? 얘 합친 거랑 5057 요거 세 개 합쳐도 많이 넘어요 안 넘어요 이거? 많이 돼요 안 돼요? 야 215 하면 8000밖에 안 되잖아. 요거 합쳐도 9000 조금 넘잖아. 어떤 게 더 커? 이게 더 크죠. 그럼 중국이라는 나라는 세 나라의 이거 합친 것보다 커요? 아니요. 아, 커요. 크지? 네. 그러면 이건 어때? 다시 볼게.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야. 이게 더 컸어.
결합된 탄소 배출보다 미국, 인도, 러시아의 결합된 배출보다 중국이 더 컸어요? 아니요. 아, 컸어요? 컸죠? 네. 생각 좀 한번 해봐. 그럼 이거 맞는 거잖아. 네. 그지? 그 다음에 자, 다 썼었을 거? 네. The United States 이게 미국이거든. 오케이? 우리 보통 US 또는 USA라 그러기도 해요. 자, 미국은요 랭크가 세컨드래. 세컨드 몇 등이야? 세컨드 2등. 자, 여기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야 돼요. 쉼표 뒤에 위치 별표입니다. 쉼표 뒤에 위치 별표 진짜 중요하거든요. 쉼표 뒤에 위치입니다. 아셨죠? 이 나라가요 2010년에 2등이었다고요. 오케이? 2010년에 2등이었나요, 미국? 2등이었네요? 맞죠? 오케이. 그런데요, 얘가요, 줄이다, decreased, 줄였다.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 2022년에. 미국이란 나라는 2010년에서 2022년으로 가면서 탄소 배출량이 줄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 보세요, 미국. 미국 몇 번째, 어디? 두 번째 나라, 맞지? 2010년에서 2022년을 가면서 탄소 배출량이 늘었어, 줄었어? 줄였어요. 줄었죠? 그럼 얘는 맞아요, 틀려요? 줄었다. 맞아요. compared to 별표 치셔야 됩니다. compared to는요, 무엇과 비교하여 이런 뜻이에요. 2010년과 비교하여. 그러나 still 여전히 랭크를 차지하더라. 2등을 하더라 이거죠? with emission 배출을 가진 채로. 오케이, 어버브는 뭐뭐 위에 라는 뜻이니까 5,000 million metric tons 이거보다 훨씬 더 위에 있더라. 5,000보다 위에 있더라. 2022년에 5,000보다 위에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2022년 5,000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 게 2022년. 그냥 생각 없이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5,000보다 위에 있는지 숫자 확인해 봐. 5,000보다 위에 있어? 5,000보다 낮아? 미국이란 나라는 위에 있잖아. 근데 왜 아니래? 5,000보다 위에 있잖아요. 어버브가 위란 뜻입니다. 그지? 그냥 봐봐. 습관적으로 맞다 아니다를 그냥 무슨 생각나는 대로 지켜면 안 돼. 확인해야 돼. 숫자 보면 돼. 위에 게 2012고 아래 게 2022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숫자 봐도 5,000 이상이죠? 오케이? 그런 겁니다. 네. 오늘은 요 3개만 할게요.